자, 이번 시간에는 정적분의 활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하는 정적분의 활용은 정말 순수한 정적분의 활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수학적인 의미에서 정확한 활용은 넓이 계산이다라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다. 물론 부피 계산도 있습니다. 근데 부피라는 부분은 예전에는 우리가 같이 교과 과정에 포함이 됐었는데, 개정편이 되면서 부피는 자, 가형을 준비할 미적책에 따로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건 필요한 친구들, 나중에 가형을 공부할 친구들만 따로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가형을 공부할 친구들은 넓이뿐만 아니라 부피도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일반적으로는 넓이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물론 우리 지난 시간까지 보면 그냥 단순한 정적분 계산만 한 게 아니고, 정적분이 특별한 모양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라는 구간을 가지고 있다면 우함수 기함수를 따로 정적분 계산을 할 때 따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다음 fx dx의 어떤 적분이 주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구간이 상수면 전체를 치환, 그 다음 구간에 미지수가 있을 때는 미분해서 계산하자, 그 다음 함수의 극한도 있다더라. 이런 것들은 순수한 어떤 정적분 계산이라기보다는 마찬가지 함수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활용한 게 맞습니다. 맞는데 걔들은 정적분의 의미적인 활용이라기보다는 그 정적분식을 포함한 어떤 특별한 식들의 활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순수한 어떤 의미에서의 정적분의 활용, 넓이.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정적분 자체가 분명히 첫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x축하고 함수하고 사이 부분의 뭐에 넓이에 해당하는 값인데, 단 fx가 양수라면 당연히 그 값은 뭐로 나오고 플러스로 나오지만, fx가 음수라면 자, 우리 하나 그려 보겠습니다. 자, fx가 이렇게 양수로 주어져 있다면 이때 a부터 b까지, 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값, 자, 요 놈을 a부터 b까지 fx dx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마찬가지 자, fx가 음수일 때도 fx가 주어져 있을 때 자, a부터 b까지, 자, 요렇게 주어져요. 얘도 a부터 b까지 fx dx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단지 첫 번째 식은 fx가 양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적분 계산을 하면 양수가 나옵니다. 근데 두 번째는 fx가 함수 자체가 음수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 0보다 작게 음수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값은 쉽게 말하면 숫자 상수값 자체는 저 부분의 넓이에 해당하는 값이 나오지만, 플러스일 때는 플러스 그대로, 마이너스일 때는 앞에 부호가 뭐 마이너스가 되어져서 나온다, 이런 말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기함수처럼 어차피 정적분이라는 거 기함수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하면 원점 대칭이다 보니까 크기는 똑같고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가 있어서 둘이 상쇄가 돼서 뭐가 돼? 정적분이 0이 되죠. 즉 정적분은 플러스도 될 수가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크기에 따라서 마이너스도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가 있는 다양한 값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활용편에서는 아예 그냥 기본적인 곡선하고 x축이 있을 때 그냥 그 사이에 넓이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볼까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넓이라는 의미 자체가 항상 뭐 양수의 값을, 즉 크기를 생각해 줘야 된다라는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 눈에 보이는 도형 자체의 면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말 그대로 그림 자체에서도 이 부분의 크기, 그 다음 요만큼 이 도형의 크기,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정적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는 상관이 없어. 정적분 자체가 양수니까 넓이나 정적분이랑 그냥 똑같이 그냥 결과가 같네. 근데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넓이는 분명히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현재 지금 정적분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정적분이 음수가 되는 구간에서는 앞에 뭘 붙여? 마이너스를 하나 붙여서 뭐로 만들어?
양수로 만들어야 된다. 즉 크기를 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바로 넓이는 뭐다? 바로 절대값 함수의 적분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심하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따라서 a부터 b까지 fx, dx가 주어져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정적분이라고 읽어줄 건데, 자, 얘들을 a부터 b까지 절대값 fx, dx가 나오면 얘는 넓이 적분이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구분을, 두 가지를, 절대값 자체가 바로 넓이를 표현한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면 될 겁니다. 이렇게 x축하고의 넓이를 이야기를 하고 나면 두 번째는 똑같은 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y축이 있기 때문에 y축하고 함수 사이에 어떤 넓이를 구해보자 라고 주어지는 부분들, 그러면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함수를 하나를 이야기를 했을 때 여기에 C부터 D까지, 자, 이런 부분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C부터 D까지 문제에서도 G의 Y라고 했으니까 DY다 표현을 한다면, 자, 요 부분은 양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자,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이때는 C부터 D까지 G의 Y에 DY가 음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이때도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없이 크기만을 묻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넓이는 똑같이 절대값을 이야기해 주면 된다. 즉 쉽게 말하면 X축하고의 넓이는 X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고 Y축하고의 넓이는 Y들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서 그냥 적분해 주면 돼. 단지 그냥 적분이 아니라 반드시 무슨 적분? 절대값 적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들 찾아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 이제 실제 계산에서는 사실 가장 많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할 겁니다. 두 곡선 사이의 넓이. 자, 그래서 두 곡선 사이의 넓이도 문제에서는 그냥 한꺼번에 fx, gx 자, 뺀 거에서 우리가 각각을 절대값 붙여서 어떤 놈이 큰지 작은지를 모르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이런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fx가 있고 gx가 있을 때, 자, 우리는 여기를 a, b, c,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두 곡선 사이의 넓이는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누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따라서 넓이는, 자, A부터 B까지는 뭐가 더 커? fx가 더 크니까 fx-gx의 dx다. 자, 그 다음 플러스 B부터 C까지는 뭐가? gx-fx의 dx. 자, 요렇게 계산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사실 앞에 절대값을 나타낸 건 그냥 단순하게 표현한 거고, 실제 우리가 계산을 이렇게 이어줘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하겠습니다.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나온다면, 자, 가장 첫 번째는 뭐 하느냐, 바로 fx equal gx, 즉 바로 교점을 구합니다. 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교점 개수가 두 개라면 사이 부분의 넓이는 몇 개? 하나가 나올 거고, 선생님이 조금 전에 그린 것처럼 교점 개수가 세 개라면 사이 부분의 넓이는 몇 군데? 두 군데. 교점이 네 개라면 사이 부분은 세 군데. 근데 그 이상은 뭐 선생님도 문제 본 적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범위를 위해서라도, 자, 교점 개수와 이 교점이 바로 뭐가 된다? 우리가 적분하는 범위가 될 거니까 교점들을 먼저 구하자. 자, 그럼 교점에 따라서 영역이 한 군데인지 두 군데인지 세 군데인지 바로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각 구간별 함수 크기 비교. 자,
fx가 큰지 gx가 큰지 이것들은 그냥 단순하게 대입해서 확인해도 되고 그래프 개형을 그려서 확인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면 됩니다. 실제 2차 3차 함수 같은 경우 일반적인 함수들을 가지고 초월 함수라든지 가형을 특히 공부할 친구들처럼 다른 내가 잘 그릴 수가 없는 함수들이 나온다면 사실 대입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항함수 같은 경우는 2차 함수, 3차 함수 대강 모양은 그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개형을 그려놓으면 아 얘가 크네 얘가 크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구간별로 직접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된다. 자, 귀찮지만 어쩔 수 없이 하나하나 다 나눠서 계산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더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자, 세 번째 나와 있는 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두 부분의 넓이가 같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때도 하나 예를 들어서 fx가 있고 gx가 있고 자, 여기가 a, b, c 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문제에서도 넓이가 몇 군데? 두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게 쉽게 말하면 두 부분의 넓이가 같다라고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A부터 B까지는 뭐가 되느냐면 fx에서 gx 빼야 되고 B부터 C까지는 gx에서 fx를 빼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앞쪽은 A부터 B까지는 fx에서 gx 빼고 자 B부터 C까지는 gx에서 fx 빼서 각각의 넓이 계산한 결과 둘이가 뭐하다? 같다라고 해버리면 되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뭘 보느냐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빨간색 선생님 지금 gx라는 함수를 기준으로 보면 자 여기는 첫 번째 A부터 B까지는 fx가 더 커서 빨간색보다는 플러스 넓이가 될 겁니다. 근데 B부터 C까지는 gx보다는 무슨 넓이? 마이너스 넓이가 됩니다. gx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넓이만 놓고 보자면 gx가 기준선이라고 본다면 자 그래서 A부터 C까지 적분을 하는데 A부터 B까지는 플러스고 B부터 C까지는 마이너스인데 그 넓이가 뭐하다? 같다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따라서 우리는 뭐 하느냐? A부터 C까지 바로 정적분을 해버리면 얘가 0이더라라는 걸 구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A부터 C까지 fx-gx 자, 요 정적분이 A부터 B까지 B부터 C까지 나눌 필요 없이 A부터 C까지 한 방에 정적분한 게 0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서는 각각 하나하나의 값들을 사실 여기는 뭐 이런 문제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A부터 B까지 넓이가 B부터 C까지 넓이의 2배다.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면 사실 따로따로 넓이해서 넓이가 2배가 된다.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줄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적분을 통해서도 충분히 계산을 이야기해 줄 수가 있더라라는 거. 이런 부분들도 하나 더 확인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절대값 붙인 절대값 붙인 그 정적분이 나왔을 때 바로 넓이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고 그 다음 실제 넓이 계산하는 건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주어져 있는 함수들 교점이라든지 그 다음 크기 비교 어차피 우리가 절대값이 있다는 말은 절대값 풀어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식의 표현이 그렇다는 거지 실제 계산은 그냥 구간별로 일일이 나눠서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것들 넓이에서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제 구분을 해서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은 우리가 뒤에 문제풀이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순선 정적분의 활용이다라는 부분 넓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면 우리 미분 활용에도 가장 마지막에 함수를 미분하는 게 아니고 시간에 관한 속도, 가속도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
자, 위치라는 부분이 있을 때 위치를 한번 미분을 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다시 한 번 더 미분을 하면 가속도가 된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어져 있는 형태들을 반대로 가는 거. 반대로 가는 게 바로 미분의 반대가 적분. 그래서 반대로 구하려면 뭐 하면 된다? 적분하면 되더라.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문제 자체에서 우리가 자, 속도가 이제 문제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시간 t일 때에 시간 t에서의 속도를 우리가 vt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처음 위치 원래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자, 그러면 적분을 한 것 자체는 쉽게 말하면 위치의 변화값만 나타낸 겁니다. A부터 B까지 얼마만큼 변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미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각각의 값들을 하나하나 비교를 할 때, 자, 변화량뿐만 아니라 위치 자체를 정확하게 묻는다면 당연히 여러분들 위치라는 건 선생님이 처음에 좌표 개념으로 생각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점에서 출발하면 변화된 것만 있으면, 쉽게 말하면 원점에서 출발해서 앞으로 내가 5만큼 갔다가 뒤로 2만큼 되돌아왔다면 좌표는 3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앞으로 5만큼 갔다가 뒤로 2만큼 되돌아오는 게 10에서 출발을 했다면, 10에서 앞으로 5만큼 가고 뒤로 2만큼 되돌아왔다면 결국 좌표는 13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위치는 처음 위치에다가 바로 속도를 적분하면 뭐가 나온다? 위치에 변화되는 값. 그래서 t까지 변화된 값을 더해주며, 자, 그리고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적분이다 보니까 속도를 가지고 앞으로 가는 거는 플러스, 뒤로 오는 거는 뭐 마이너스, 이런 부분들 같이, 위치는 좌표에 해당하니까 좌표는 앞으로 가는 건 플러스지만 뒤로 가는 거 뭐 마이너스 값 그대로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제 여기서 시험 문제 기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위치가 얼마만큼 변했지? 라는 건 그냥 적분만 해주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 이야기할 건 1번하고 3번입니다. 그래서 실제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라는 게 시험 문제인데, 그러면, 자, 위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위치는 좌표 개념이니까 앞으로 5만큼 갔다가 뒤로 2만큼 되돌아왔다면 내 위치는 3이 되지만, 실제 움직인 거리는 앞으로 5간 거나 뒤로 2간 거나 전부 다 내 발로 걸어간 겁니다. 그러면 결국 내가 앞으로 5만큼 뒤로 2만큼 총 7만큼 움직였구나, 움직인 거리구나 라는 걸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위치라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 있지만 거리라는 건 항상 뭐만 있어? 플러스 개념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똑같이 절대값 적분이 되고, 소위 말하는 위치의 변화량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적분에 해당하지만 움직인 거리는 절대값 넓이 적분에 해당하더라 라는 걸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미분에서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분에서도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것처럼 이 부분에 해당하는 값들도 사실 가형을 준비할 친구들은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부분들은 크게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수투 내용 자체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위치와 이동 거리, 이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만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해주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 내용들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냥 사실 넓이 구하라 라고 하면 일단은 넓이라는 것보다는 표현법에 관한 거니까 정적분하고 넓이 적분 비교. 자, 정적분은 그냥 fx dx가 주어져 있을 때 정적분, 절대값 fx dx가 주어져 있다면 넓이 적분이라는 거 기억하고, 실제 계산하는 건 이거 하나만 하면 됩니다. 요거는 두 곡선 사이의 넓이일 때 선생님이 fx하고 gx의 교점 구하고 그 다음 각 구간별 크기 구하자라고 했는데, 축하고의 넓이가 되더라도 그러면 fx하고 x축 사이의 교점, x축과의 교점, fx 이퀄 0이 될 겁니다. 그것들을 구해서 구간별 크기가 몇 개가 나오는지 비교를 하고 그 아래 위로
크기 자체 어떤 놈이 더 큰지 확인해 주면 돼. 이런 내용이니까 똑같이 이야기해 줄 수가 있을 거고, 실제 계산은 이렇게 우리가 같이 표현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 그 다음 특수한 케이스 하나, 두 부분의 넓이가 같다. 하나의 곡선을 기준으로 같다라는 말은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 돼서 정적분이 0이다라는 걸 써먹을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속도와 거리, 이 부분은 사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속도 VT가 주어져 있을 때, 자, 이런 겁니다. 위치를 구하라. 위치가 얼마만큼 변했는지를 구해봐라. 그 다음 움직인 거리 구하라. 그러면 1번하고 3번이 실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시험 부분에 해당하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 쭉 연결시켜서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가 있겠더라라는 거. 이 부분은 조금 쉽게 여러분들이 그냥 위치라는 거 구할 때, 거리라는 거 구할 때 그냥 적분하면 된다. 속도를 그냥 적분하면 되네. 절대값 적분하면 되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 수투에서는. 이런 내용들 정리를 하겠습니다.